오늘 중요한 거 했어요. 몇 박에 한 퍽 하면 70cc가 퍽퍽퍽퍽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피가 한 번 퍽 해갖고, 자, 적혈구 하나를 딱 매핑해가 끝까지 다시 심장으로 나가고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자, 얼마나 걸릴까요? 몇 시간? 혹시 아는 사람?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혈관이 얼마나 길어? 자, 속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대동맥에서 혈류 속도. 150cm per second예요. 예. 그리고 보통 평균 해갖고 러프하게 할 때는 50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50cm 가요. 초당 50cm 가요. 예. 근데 모세혈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초당 1mm로 보면 돼요. 2, 3mm요, 2, 3mm. 대략 초당 미리 단위요. 예. 밀리미터 단위요. 초당. 그런데 어쨌든 그 전체 혈관이 뭐 10만 킬로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자, 결론. 심장이 퍽 했을 때 나간 그 피가, 적혈구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온 데까지 걸리는 시간, 혹시 아는 사람? 이런 기본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이 되어 있는 거 다 보시면 뭐냐면, 보통 기본 1분을 봅니다, 1분. 원민이 1분 만에, 자, 피가 퍽 해가고 다시 한 바퀴 돌아와요. 1분을 잡습니다, 대략. 다른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근데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자료인가? 그래서 내가 다 또 구글링 쭉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연하게 인체 부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료를 봤더니 팔꿈치에서 딱 재갖고, 팔꿈치 퍽 해갖고, 요 피가 다시 돌아가고, 심장 돌아가 다시 요 자리에 오는 데가 팔꿈치 같은 21초라는 거예요. 부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빠른 데는 거의 한 20초 정도예요. 예.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는 넙하게 부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1분 정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체 생리를 하려면. 1분 만에 어쨌든, 야, 이게 전체 다 5리터짜리가, 이 5리터가 1분 만에 판타스틱이에요, 그냥.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 유추를 해봐야 돼요. 이 모세혈관이 칠바처럼 있잖아요. 그럼 이거 모세혈관을 다, 이게 수만 개 때도 하나만 통과할 거 아닙니까? 다, 이거 전체 따져주면, 이 계산, 이거 내가 했던 요거는 정식으로 제대로 된 논문이 있으면 내가 찾아낼게요. 지난번에 하나 찾았잖아. 얼마? 47억 개. 뭔 말인지 알아야지, 47억 개. 혹시 아는 사람 또 잊어버렸지? 47억 개. 또 잊어버렸다. 뭐죠? DNA 피질에 ATP가 DNA 47억 개 ATP 분자를 뭐 하루에 만든다? 뭐죠? 초당 만든다 그랬잖아. 47억 개를. 나 안 잊어버렸잖아. 이런 데이터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인체가 그래 보여요. 또 빨리 됐죠? 그래서 자, 이거 적어줄게요. 시간부터. 요걸 뭐라 부르냐 하면 요걸 요 신경을 부르는 걸 베이가스 바로 이페런트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복합적인데 베이가스 어페런트도 들어와요. 그럼 이름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하면 너무 복잡한 게 아니고 이렇게 전신에서 또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갖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면 요거는 베이가스 어페런트라 그래요. 됐죠? 기가 막혀. 자, 지난 시간에 뭐 미주신경 좀 이야기해달라고 고구마 강의를 돈 내고 들어온 사람 내가 모든 거 다 하려면 미주신경 하려면 다 해야 된다 했더니 이번 주 안 나타났잖아. 맞죠? 그래. 그래. 뭘 알아야 그러니까네. 그래. 알아야 돼. 오늘 미주신경 진리도 들을 건데 참 그런 거예요, 살다가. 그러니까. 자, 됐죠? 자, 요게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딱 갖고 있어야,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다시 해주는, 옛날 그림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좀 더 단순화했는데 다시 그때는 이걸 제대로 강조하는, 요 말이 없어요. 왜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안티 인플라마토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사무쳐야 돼요. 항염증 반응. 염증 반응에 저항하는 거. 자, 그럼 염증이란 말을 내가 간단히 정리해 줄게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초기 단계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염증이 왜 일어나는 간단하게 할게요. 자, 간단히 인프라가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초가집에 불 나면 혼자 못 끄잖아요. 됐죠? 그러면 빨리 주변에 알려야 돼요. 됐죠?
이 주변한테 알리는 걸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경고 시그널 움직이는 거. 그러면 이제 옆집에 와서 불을 다 껐어. 다 문제 없어. 대충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경찰서에서 늦게 알고 소방서 하고 오는 거야. 불 다 끄고 난 뒤에.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은 반드시 중요하게 생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상체가 벌겋게 하고, 벌겋게 불어오는 게 염증이요.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낫는 거야. 낫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럼 낫는 단계는 반드시 그 전에 벌겋게 부어올라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왜 한의학에서 염증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러려면 알려줄게요. 꼭 갔다 와야 될 게 있어요. 한의학에서 염증, 우리 지금 모든 의학에서 염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한 분은, 올연 말에 법주사로 갈 겸 하면서 법주사 입구에 있는 정의품송 그 앞에 가서 300동 하고 오세요. 그러면 염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인지 감 잡았어요? 연결을 많이 연결을. 지금 자다가 뭐 봉창 두드림 같은 이야기 하고 있나요, 내가? 자, 정의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정의품 같으면, 지금 같으면, 장관급이요. 장관급 이쯤 될 거예요. 예, 정일품이 장관급이요. 그러면 소나무한테 조선시대에 어떻게 정의품 벼슬을 준 게 정의품송이잖아요. 누가 줬어요? 아니, 우리 역사도 문과로 죄송합니다. 요 있는데, 문송이요 하는데, 정의품송 그 전설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냥 문송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깡그리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단해볼게요. 그래서 세조가 준 거잖아요. 세조가 왜 정의품 줬나 하면 왜 그랬어요? 혹시 아는 사람? 예. 바로 어린 단종을 죽였잖아요. 그 단종 엄마쯤 되는 그 왕후가 꿈에 나타나갖고 침을 뱉었잖아요. 그래갖고 등에 종기가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그 보원에 있는 온천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염증 이야기의 바로 핵심은 정의풍송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세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아마 덜 낯선 것 같아. 그래갖고 또 부처님한테 좀 이렇게 부처님 빼가 이제 해갖고 어디 갔냐면 상원사 가요. 상원사 가시면 꼭 바로 가보면, 내가 한 20년 갔는데 바로 세조대왕의 속옷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선의 왕의 내복이 어떤 옷인가, 팬티가 뭔지 그거 한번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그 옷에다 한자 손하는 걸 거예요. 그걸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물을 바치면서 제발 내가 그 어린 조카 죽이고 이거 막 해갖고 내가 지금 막 피부병하고 막 덩창이라 그러잖아요. 욕창이 나갖고 지금 막 고름이 막 넘쳐나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조는 불교를 굉장히 이렇게 밀었어요. 굉장히. 하고 나중에 그 사육신 다 죽였잖아요. 죽이고 생육신이 누가 남았지? 김실섭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래 김실섭이가 아마 상원상가 어느 절에 가갖고 그 법회할 때 세조가 가갖고 엎드려갖고 세조 등을 밟고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김실섭이가. 그런 이야기 알아야 돼요. 감동적이에요. 무슨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선시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부병, 이 염증이라는 거가 너무 생리적으로 피부병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 되는데, 그 염증 반응이 이 아드레날 그랜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이게 인체가 진화 시기에 왔는 항염증 센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정도로 이 염증이라는 문제가 심각하냐, 우리 생명에 있어서. 자, 그걸 보여줄게요. 예. 염증이라는 문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그렇게 염증이라는 문제가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염증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이걸 정확히 알게 되면 이제 염증이라는 문제가 뭔지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자, 박자선의 혈관도 사각형으로 그리잖아. 예.
자, 이 혈관이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됐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혈관이에요. 자,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럼 이제 혈관에 이제 혈액이, 오리트 혈액이 이제 쫙 돌아다녀요. 가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속도로에 막, 그러니까 톨게이트 비용도 안 내고 그냥 끼 들어오는 것도 하고, 온갖 것들이 다 다녀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많아지면 sepsis라 해갖고 폐혈증 위험하죠. sepsis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나라로 폐혈증이라고 하는데, 좀 빨리 할게요. 폐혈증은, 폐혈증 샥이라 그래요. 네, 폐혈증 샥이 오면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거의 12시간 만에 사람 죽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3시간 내로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이 sepsis 샥이 오면. 그리고 이게 만성으로 가면 5년 이상 못 살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간단히 이게 sepsis가 뭐냐면 혈관에 박테리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한 개념은 혈관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박테리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샥까지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혈관이 청전지대라는 거예요.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끝까지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돼갖고 혈관으로 박테리아가 확 대규모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폐혈증 딱 되면 심지어 빠를 때는 거의 12시간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인터넷 그 자료 보면요, 3시간 내로 빨리 가서 응급조치 병원에 가서 빨리 해야 된다, 이게 나와요. 폐혈증. 그리고 이게, 만성으로 가도 굉장히 위험해요. 5년 이상 못 살아요. 그 정도 중요한 거예요, sepsis가. 그만큼, 그걸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걸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혈관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인 경우는. 자, 그러면 혈관에는 뭐가 있겠어요? 혈관에는 항상 페트롤카 생각하면 돼요. 순찰차가 있다. 이 생각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혈구는 그냥 알잖아요. 적혈구 그냥 하고. 자, 적혈구 빨리 얘기해줄까요? 자, 적혈구가 하루에 몇 개 만들어내요? 몇 개 만들어주고 몇 개 사라져요? 혹시 아는 사람? 자, 이름 숫자 한 개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 자, 우리 의사선생님 뒤에 서갖고. 군의관 선생님. 위원들 까물었지.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냐면 16대 돼갖고 지금 내가 이제 또 우리 회원들을 또 요즘 회원들이 잘하고 있고 나도 기분 좋은 일이 많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평생 안 잊어버릴 수 있게 하느냐, 이게 내 관심이에요. 그래서 찾아냈어. 자, 지금 딱 이러면 적혈구 이야기에서 요거 가장 중요한 거 평생 안 잊어줄게요. 자, 적혈구가 하루에 몇 개 생기고 몇 개 사라지느냐, 하루입니다. 내가 옛날에 강의 다 했어요. 자세인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3천억 개입니다. 3천억 개. 근데 이게 뭐 안개 안 될 수가 있잖아. 애매하게 뭐 안개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루인지 1시간인지 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하루입니다. 안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우리 인체의 적혈구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네. 대개인데 여기 30조 개로 기억하시면 돼요. 30조 개. 그래서 우리 인체가 60조 개 세포라 했을 때 거의 대략 반이 적혈구 숫자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대해서는 이를 악물고 해야 돼요. 내가 또 함께. 하여튼 적혈구에 대해서는 하여튼 목요일 날 내가 조만간에 적혈구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암기 안 해도 된다는 거 알아요? 하루에 1000억 개인데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보세요. 하면 30조가 돼요. 자, 곱하기 10을 하면 3조가 되죠. 3000억에서 3조가 되죠. 곱하기 100을 하면 30조가 되죠. 자, 그럼 이 100이 뭐냐면 이게 100일로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히 120일이거든. 이거 잊어버리고 100일로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적혈구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대략 100일이에요. 엄밀히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120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암기법은 뭐냐면 대략 이렇게 되는 거는 끝단에 다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럼 계산되잖아요. 적혈구는 대략 수명이 100일이고 그런데 하루에 3천억 개를 만드니까 적혈구의 총 숫자는 30조 개가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또 하나 숫자 얘기해 줄게요. 오늘 더 몰아줄게요. 내가 어제 암기한 거예요, 나도. 평생 암기해줄게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인체가 있다면, 심장이 있고, 혈액이 5리터짜리 혈액이 어디 분포되어 있느냐, 이거요. 실시간으로 딱 했을 때. 알려줄게요. 이거 암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딱 찾아냈어. 요거는
우리 혈액이 5리터가 어디에 가장 많겠어요? 어느 순간에. 이거 물으면 한 반이 심장이 가장 많지 이렇게 생각할 거죠. 우리 의사 선생님만 정답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맥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맥, 그러니까 대정맥부터 이때는 모세혈관만 빼고 정맥부터 그러니까 배인하고 그다음에 대정맥하고 정맥, 세정맥, 모세혈관, 그다음에 대동맥, 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정맥에 이런 대정맥하고 정맥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냐면요. 64%예요. 혈액 전체. 됐죠? 그다음에 동맥, 모세혈관 항상 열입니다. 따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하고 동맥하고 그 합친 게 얼마냐면요. 13%입니다. 그럼 궁금하잖아요. 심장이 피덩거리인데 심장에서 다 이렇게 펌프하는데 심장은 몇 프로 갖고 있죠? 저것도 한 50%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럼 나머지 요게 얼마요? 77%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생 암기 안 해도 되는데 가르쳐 줄게요. 779. 그러면 되겠어요. 779 하면 뭐죠? 23이잖아요. 그럼 100이 됐죠. 779. 그러니까 779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77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77 다 붙었잖아요. 됐죠. 무슨 말 따라오셨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개 다 하면 77이 되잖아요. 요거 77이 바로 숫자로 77이 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게 뭐냐 하면 먼저 이 9번. 자, 썼어요, 여러분들. 9번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 좋아요. 이게 폐입니다, 폐. 폐의 한순간에 있는 게 7%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무조건 하나는 이게 바로 심장이에요. 놀랍죠? 요 7이 뭐냐 하면 요게 모세혈관이에요. 그럼 내가 궁금해갖고 간을 어제 다시 자다가 나와갖고 간을 찾아봤어요. 간에 피는 얼마 있느냐 봤더니 나와요, 자료가. 450ml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략 인체의 10%가 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따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상당히 위키피디아예요. 근거 있는 데이터예요. 따로 이걸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간에 있는 건 어디서 있겠나? 간에 있는 건 대부분 뭐냐면 정맥이잖아요. 정맥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이제 평생 암기 안 해도 되죠? 77로 가면 돼요. 그래, 딱 암기만 하나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64만 암기하면 돼요. 정맥에, 대정맥하고 정맥의 64%. 정맥이 그만큼 피의 저자인 거예요. 그러면 77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맥은 1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77 됐죠? 그럼 77을 갖고 인출 단수를 쓴다는 거예요. 779만 암기하면 돼요. 그럼 64, 779만 암기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6477을 하면 되면 하나가 기억에 요 구멍 난 건 어떻게 찾냐면 77이니까 64에다가 13을 더하면 된다는 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라오셨나? 네. 이거는 뭐냐? 충분히 암기할 만한 가치가 있죠. 예. 자, 여기서 하나 유추한 거 보여줄까요? 여기서 가장 의아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폐가 이렇게 많아? 상식이 안 돼. 심장이 7밖에 안 돼. 근데 폐는 9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이런 지식이 진짜 중요해요. 자, 심장이 몇 g이라고 그랬죠? 300g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300g이 물통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폐는 이만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7%가 있다 합시다. 9%는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 한 개처럼. 됐나요? 자, 그건 어떻게 되죠? 헛박가리 있잖아요. 헛박가리 수백만 개가 넘잖아요. 헛박가리마다 요렇게 들어가는 가지들 있잖아요. 다 정맥 있잖아요. 그래서 헛박가리 구조를 따로 유추 안 해도 지금 이 폐라는 게 얼마나 특이한 조직이라는 걸 이걸 갖고 그냥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 또 이야기해 줄게요. 내가 그냥 유추를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맞는가. 그러면 막 욕망이 막 생겨요. 빨리 내가 가서 진짜 이 허파에서 실제로 이 정맥이 이 피가 허파에서 피가 어떤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진짜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내가 하는 공부는 90% 이렇게 해요. 가만히 스스로 요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어제
도대체 우리 피가 어떤 식으로 안배되어 있을까? 딱 질문 생겨갖고 들어가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또 다음 질문을 물고 계속 질문을 물고 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능동적 학습이에요. 지금 완전 100% 능동적 학습해야 돼요. 네. 됐죠? 자, 오늘 중량 배웠습니다. 네, 혈액이 적혈구가 수명이 100일, 그리고 3천억 개, 매일 3천억 개 만들어지고 사라져요. 네. 그럼 사라지는, 그럼 얼마나 이 숫자를 암기하는 게 많은 줄을 어디서 사라져요? 그러면 물어볼게. 만들어지는 어디서 만들어져? 그건 다 알잖아. 골수에서 만들어져. 그럼 어디서 사라져요? 혹시 아는 사람? 의사 선생님들은 알지. 예. 상당히 대부분이 스플린입니다. 예, 스플린. 지라. 이거 한자로 뭐라 그래요? 비장. 그렇지, 비장. 비장. 지금 내가 꼽힌 거는 이제 드디어 비장이 꼽혔어요. 네, 비장, 스플린. 그동안에 구멍이 뭐였다 봤더니 거의 지난 20년간 비장은 거의 내가 강의를 안 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드러나는 거야. 다 이제 이 조각그림 다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 적혈구로 왔더니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비장에서 그건 알고 있었어요. 이거 비장이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이번에 팍 꼬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냐면요, 두더지 잡는 거예요. 쥐 잡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사냥 나가는, 사냥하고 똑같아요, 지금. 예. 저 꼬리가 보였어. 이제 봤어, 이제. 저로 갔어, 저게. 이제 찾아가면 저 토끼가 저로 갔어. 내가 반 거야, 꼬리를 반 거예요. 그럼 금방 잡네. 토끼굴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쾌감이 얼마인 줄 알아요? 올 연말에 요것만 알고 하셔야 돼요. 공부는, 예. 능동적 학습 아니면 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좋아요. 드디어 오늘 스플린이, 비장이 진짜 그 토끼의 꼬리였다. 그동안 우리가 토끼굴에 온갖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걸 토끼 꼬리를 못 찾았던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고정 타고. 자, 오늘 골로 갑니다. 예, 비장이 토끼 꼬리인가를 내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됐어요. 자,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그래, 혈관에 뭐가 있느냐, 무슨 얘기다. 자, 빨리 할게요. 모노사이트. 이걸 우리나라 말로 단핵구라 그래요. 핵이 하나요. 그럼 핵이 여러 개 있고, 대핵세포도 있어요. 적혈구 같은 거라든지 대핵세포. 여러분, 혈소판이 뭔지 알아요? 혈소판은 내가 딱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혈소판 수제비입니다. 건강들. 저 수제비 개념입니다. 혈소판은 핵이 없고, 혈소판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밀가루 반죽해갖고, 엄마들 옛날에 툭툭툭 띄냈잖아요. 그게 혈소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모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노사이트가 왜 중요한지 딱 한마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렇지. 자, 이건 특별히 기억해놨어요. 모노사이트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모노사이트에서 모노사이트는 혈액 중에, 야는 페트로카입니다. 순찰 경찰입니다. 끌 돌아다녀요. 만들어지고, 골수에서 만들어져갖고, 야가 곧장 나와갖고는, 혈중으로 3일 정도, 하루에서 3일 정도 순찰을 해요. 순찰하다가 어디서 사고 났다 소리 들으면, 어디서 도둑 있다 소리 들으면 글로 가요. 현장까지 가는데, 현장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12시간 만에 가야 돼요, 아들이. 3시간, 4시간 만에 가요. 현장에 도착해요. 모노사이트는. 그럼 현장에 도착하고, 그래서 3일 정도 순찰하면서, 잡아내고, 박테리아든 뭐든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야들은 어떻게 되냐면 조직으로 가요. 잘 떴어요. 조직으로 가면, 모노사이트가 조직으로 들어가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그 유명한 지금 이야기했던 T세포하고 마크로사이트로 바뀌어요. T셀. 덴드로사이트. 자, 이 세포 찾아가고 노벨상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세포입니다. 덴드로사이트. 예. 덴드로사이트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 통신장교입니다. 예. 모든 T세포 하든지 T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야하고 접촉해야 돼요. 자, 덴드로사이트가 가장 어디가 많아요? 혹시 아는 사람? 면역세포의 대장입니다. 정보 참모입니다. 어디서 가장 많아요? 자, 국경지방에 많아요. 네. 항상 국경지방에 간첩도 들어오고 막 벌어지잖아요. 그거 딱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지방에 있는 우리 피부예요. 네. 내가 지금 다른 옷도 안 입잖아요. 이거밖에 안 입잖아요. 지금 오늘 저 신부로 나갔더니 내가 봤을 때는 막 밀크 코트까지 해갖고 막 젊은 친구들 이렇게 두꺼운 막 패딩 해갖고 아이고, 내가 뭐 답답해서 어떻게 사나.
안 춥느냐? 나도 추워요. 잘 들으세요. 그 몇 가지 말인데, 나도 추운데 얇은 패딩을 내가 차 안에서 뒷자리에 앉아가 왔어요. 왔는데 저 벗어놓고 와요. 올 때는 일부러. 왜냐면 좀 전신문은 좀 추워요. 일부러 춥는 거 알고 나가요, 내가. 그러면 식당에 가서 팍 먹으면서 열내갖고 또 좀 산책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D세포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D세포가 피부 밑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플러스 해갖고 목은 좀 보호해야 된다는 걸 내가 우리 가까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자문을 받아갖고 또 이 목도리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 산책 나갈 때는 항상 지금 거의 한 열흘째 목도리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더라고. 오, 좋은데. 네. 하여튼 뭐냐면 추운 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바로 이 면역 세포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살짝 추울 때. 근데 목은 조심해야 돼. 목은 이건 맞아요. 생각 이쪽에 많은 저 면역 조직부터 그죠. 갑자기 체온 빨리 떨어지고 요거는 혈류 올라가는데 또 대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모노사이트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조직에 들어가서는 야들이 바로 덴트로사이트하고 또 뭐냐 하면 저걸로 바뀐다. 요게 지금이에요. 저거. 아까 마크로파지. MAC로 적습니다. 마크로파지는. 그 다음 또 알아두셔야 돼요. 마크로파지는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어요. 역할이 다릅니다. 마크로파지는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요걸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 세포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모노사이트하고 분화된 마크로사이트. 갑자기 너무 약해졌다는 걸 또 풀어서 있겠다. 마크로파지. MACH지. 마크로파지. 약자로 적자. 마크로파지를 약자로 적어요. 이 마크로파지 대식세포로 바뀌어요. 저 빨리 할게요. 같이 적어야 돼요. 요게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하고 마크로파지가 혈중에 순찰을 해요. 순찰을 하다가 도둑을 만나면 야들이, 그 다음에 이게 동맥경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면 야들이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노사이트하고 마크로파지가 분비하는 게 뭐냐면 또 나옵니다. 반드시 알겠어요. 바로 인터루킨 1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루킨 6입니다. 인터루킨 6는 또 리셉터가 솔루블 리셉터가 있어요. 그 정도 또 세분화합니다. 그 다음에 투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요거는 종양괴사 인자로 번역해요. 종양괴사. 요걸 항상 트리오로 다닌다 생각하시면 돼요. 야들이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야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 염증이라면 무슨 이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돼요. 야들을 막 분비해요. 자, 그러면 야들을 분비하면 어디로 분비하느냐 잘 들으세요. 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일로 쫙 이렇게 분비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모세혈관 구조를 알면 알지. 이 모세혈관에, 이거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엔도세리알, 레피세포 요 틈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예. 이 분자들이 나가요. 이 분자가 뭐요? 이렇게 단백질이요. 야들이 전부 다. 오케이? 단백질이요. 그리고 야들을 부르는 게 사이토카인을 불러요. 자, 이게 나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이크로글리아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뉴런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덴트로사이트하고, 야들이 이제, 가스에 중독이 돼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그래서 왜 염증이 완전히 총체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느냐. 여기서부터 다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염증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요거 내가 옛날에 그려줬던 다이그램을 다시 요거 그려볼게요. 그때는 수직으로 그렸는데 옆으로 그려볼게요. 먼저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요 뉴런이 있어요. 자, 요거 몇 개만 그려볼게요.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자, 신경세포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
자, 이쯤에 이렇게 해서 시냅스 점막이 있어요. 호스트.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로 브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다음에 시냅스 후막, 포스트 시냅틱, 프리 시냅틱,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뭐 간단히 이제 운동성 뉴런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축사기, 또 이제 신경세포체가 있고, 이렇게 나가갖고, 뭐야, 이렇게 삐뚤어나. 자, 이 그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은 엄청 중요한 그림이니까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시냅스입니다. 요거 프리시냅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그 다음에 신경세포 바디. 자, 그 다음 이어서 또 이렇게 액션이 나가요. 나가면 이게 좀 운동성 같으면 이렇게 해서 바로 신경 뉴로 머슬라 정션이 돼요. 됐죠? 예. 요게 바로 뭐냐면 이쪽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근데 간단히 적어 놨잖아요. 뉴로 머스쿨라 정션 요거 있어요, 요거. 이거 다, 이 그림 하나 지우면 안 돼요. 다 연결돼,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자, 대신 빨리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 브레인에 있는 그 연합 눈을 하면 여기에 뭐가 감겨 있어요. 요 세포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세포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됐죠?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예요. 멋있도록. 그 다음에 요 시냅스 주변에 뭐 시냅스 아닌 데도 있어요. 요렇게 해서 또 시냅스는 만들지는 않는데 요렇게 지금 뭐 있는 요 세포가 뭐냐면 올리고 덴드로사이트요. 아니, 소리. 예, 아스트로사이트요. 자, 알죠? 자, 그 다음에 요거에 특히, 요거에, 뭐 다른 점 많이 있어요. 요거에 딱 해갖고, 요렇게 있는 세포 있어요. 요게 마이크로글리아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모식도 다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딴 세포들이 촘촘하게, 요렇게 있으면 이걸 뭐라 불러야 돼요? 이걸 수반세포요. 이거 구분 못하고 브레인 공부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총 안 두고 전쟁터가 똑같아요. 이걸 언제든지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이요. 그래서, 자, 이게 올리고덴드로사이트고, 이게 마이크로글리아고, 자, 마이크로글리아라는 단행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박자세 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 셀이고, 요 세포가 뭐냐면 아스트로사이트예요. 이게 참 번역해놓은 거 보면 참 그래. 이 올리고란 말이 뭐냐면, 올리고당 알죠? 한 7, 8개, 서너 개란 말이에요. 그 다음 덴드로란 말이 나무 가지를 말이에요. 덴드로. 예, 그러니까 이거 수지상인데 해소돌기 세포라. 희돌기 세포. 네, 우리나라 말 참, 그거는 뭐. 자, 이건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요. 하여튼, 누런, 우리 브레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본 단위예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드디어 지금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왜 염증이 왜 우리를 무력화시켜 버리는가. 이제 그 처음부터 이걸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걸 다 이제 보셔야 돼요. 보여줄게요. 자, 아텐션. 첫 번째, 이게 분비예요. 여기 나오는 이 물질 다 적어줬어요.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 그 다음에 투모 네크로스펙타 알파. 요 세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염증 반응하면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와요. 야들이, 자, 첫 번째, 누굴 건드리냐면, 아스트로사이트한테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먼저, 마이크로글리아부터 볼게요. 마이크로글리아가 야들의 바로 이슬비처럼, 안개비처럼 적셔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이크로글리아가 이쪽이 뭐냐면, 이하가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요. 자, 액티베이션.
자,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마이크로글리아 조그마한 세포입니다. 동글동글해요. 그럼 요 돌기들이 이렇게 나 있는데 액티베이션 됐다는 말이 뭐냐면 야들이 칠판처럼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이 전부 이런 상황입니다. 긋잘아버려요. 긋잘아버려요. 됐어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일어나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세 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야들이 이렇게 야들 분비를 받아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야들이 바로 염증 물질이고 구체적으로 염증 물질을 받아갖고 그럼 염증 물질은 왜 생겼느냐 물으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왼수는 누구냐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에요. 이 스트레스라는 문제를 진짜 우리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글리아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면 야가 또 항상 보세요. 야가 이제 드디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혼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랑지 이게 다시 안개를 뿌려버려요. 야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다중으로 야들이 뿌렸잖아요. 야가 이설비 맞았잖아요. 야가 열받아가고 또 뿌려버려요. 이게 몇 번 반복되는 거 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이제 좀 보여요. 왜 그렇게 됐는가. 이게 모든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이걸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이게 강범위한 거예요. 항상 이 세 개가 따라다녀요. 자, 얼마나 자주 나오는 것도 보여줄게요. 내가 끝까지 한번 적어줄게요. 이번에는 마이크로글리아가 분비해요, 야를.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요 옆에 누가 있죠? 지금 이제 마이크로글리아 분비했으면 누가 당해요? 이제 뭐 말하고 야가 당하죠. 신경세포가 당하죠. 됐죠? 이제 무슨 말이에요? 신경세포가 이제 몸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경세포가 다 당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뉴런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뉴런에 영향을 끼치는 그 양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옥사이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일어나요. 또 스트레스예요. 이제 산화적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게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가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딱 맞는 게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어텐션. 진짜 팔 떨려요. 이거 진짜 이거 한번 진짜 이 스트레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두 번째가 뭐냐면 프로테인 어그레이션이 일어나요. 자, 프로테인 어그레이션 적고 뭐라 읽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이걸? 그걸 알츠하이머라 그래요. 놀랍죠? 프로테인 어그레이션. 예. 자, 이 프로테인 어그레이션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빨리 할게요. 이거는 먼저 알츠하이머 치면서 가장 기본입니다. 어디서 분비가 되느냐, 자, 어디 적어줄게. 지금 이게 왜 우리가 자, 말 그대로 환장해버리고 미치고 뒤로 나빠지느냐. 일주일 만에 사람 죽어나갈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알면. 예. 요거, 이 상간에 베타밀도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베타밀도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이 어리에이션 어떻게 일어나 잘 들어보세요. 야가 그냥 이게 자, 몇 년 전에 강의 다 보세요. 내가 요 부분에 요게 뭐죠? 아밀로이드 베타가 요 40이잖아. 요거 있는 요게 한 40개밖에 안 되는 요거 있는 게 요 인질 막이 박혀 있는 요 부분이잖아요. 다 했잖아, 강의. 요 부분이 땡겨잖아. 요 부분이 베타 아밀로이드 40인가 이렇게 적었어요. 요게 그냥 랜덤하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야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요걸 뭐라면 인탱글먼트인가 또 다른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럼 피버릴 구조를 만들어요. 예, 이게 몇 개 단계를 거쳐가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걸로 분해 안 되는 이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걸 바로 한마디로 프로테인 어리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거 말고 여기도 뭐 ALS도 있고 또 뭐죠 파킨슨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도 다 동일해요. 단백질이 엉겨 붙어버려요. 오케이? 예. 그거는 옛날 강의에 다 했으니까 보세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 세 번째는 새로운 겁니다.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컴플리먼트가 뭐예요? 이 의사 선생님들 보채. 예. 보채는 어려워요. 굉장히 고급 이론인데 보채가 컴플리먼트. 요게 I가 아닙니다. EMENT입니다. 자,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그냥 단백질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플리멘트 야가 유니트가 있어요. 뭐 한 10가지가 돼요. 9가지 막 이렇게 나와요. 넘버 1, 2, 3, 넘버 다 적어요. 여기 또 관여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어를 적어줄게요. 이게 특히 또 마이크로글리아한테가 쓰는 어떤 상황을 벌여지느냐 하면요. 요게 새로운 전문 용어가 뭐냐면 컴플리멘트 디펜던트 마이크로글리아 뭐냐면 파고사이트 파고시토시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보세요. 야가 마이크로글리아가 얌전하고 쪼매는 그 좁쌀알갱이 같은 거예요. 면역세포요. 브레인이 면역세포인데 요렇게 있다가 주로 마이크로글리아 무슨 일을 해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시냅스에 프로그래밍 작업하잖아. 알죠? 시냅스 프레스 작업하는데 야가 여기에 가랑비에 젖으면 어떻게 되죠? 야가 웃자라 버린다 그랬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가 갖다 붙나면 컴플라이먼트 분자들이 갖다 붙으면 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식자금이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뜯어먹어 버려요. 무슨 말 알겠어요? 뭘 다 뜯어먹어? 야를 통째로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게 치매예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예.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누구한테도. 진짜 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우리나라 좀 보급하고 싶어요. 이게 왜 스트레스가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예. 컴플라이먼트, 디펜던트, 마이크로글리아, 파고시토시스. 이거 내가 지금 어제부터 논문 찾다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스탑하고 왔어요. 포담다가 하도 너무 많아갖고. 예. 자,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자, 이걸 안티 인플라마토리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예. 근본적으로 스트레스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마이크로글리아는 자, 이렇게 당했어. 누구한테? 가랑비에. 자, 우리 가랑비를 합시다.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고, 막 그런데 진짜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상황 벌어지면 못 참아요, 사람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욕제 할머니, 트럼프, 이런 사람 있으면 채증이 늘어가요. 그 사람들은 화가 나면 하소를 해버리니까네. 예. 자, 마이크로글리아.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그대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올리고 덴트로사이트. 다 불러오세요. 다 어떻게 당하는가, 야한테. 자, 말할게요.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자, 야는 이 가랑비에 젖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박자씨는 앞으로 스트레스 하지 말고 가랑비를 하는 게 좋겠어. 안 젖을 수가 없어. 그거 있으면 이제 축축하게 다 젖어. 그럼 올리고덴트로사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리고덴트로 이 그림만 보면 감 잡죠. 야가 감는다는 거예요. 예, 그 기가 막힙니다. 예, 이거 누구냐면 김연아, 박지성 많이 감겠어요. 예, 운동선수들 많이 감겨요. 그 다음에 수학 많이 하는 사람 많이 감겨요. 내처럼 암기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감겨요. 훈련하면 많이 감겨요. 이거 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요걸 쓰는 그 유명한 책이 바로 탤런트 코드 책입니다. 탤런트 코드는 요거 하나를 주제로 갖고 쓰는 책이에요. 안 그래도 탤런트 코드 그쪽에 있는 출판사에서 또 뭐 책 막 소개하려고 그러던데. 올리고덴트로사이트요. 그러면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감기는 이게 조절이 디스레귤레이션이 돼버려요. 디스레귤레이션 무슨 말인지 알죠?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디스레귤레이션. 자, 이거 왜 조절을, 이거 감는다는 게 타이밍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알겠죠? 이 감는데 꺽쇠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 책에 다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내가 하게 모든 거 찾아보세요. 보면 어떤 단백질이 나오는가요? 꺽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세포하고 이거 다른 세포요. 이것끼리 합하려면 여기에 꺽쇠가 나와서 두 개를 결합시켜줘야 돼요. 근데 여기도 꺽쇠가 풀리는 게 뭐냐면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풀려버려요. 스트레스 주면 안 돼요. 예, 디스레귤레이션. 이 디스레귤레이션 되면, 자, 결과가 뭐예요? 이제 심각하게 뭐죠? 디미엘리네이션이 일어나버려요. 풀려버려요. 그럼 누구죠? 적고, 스티븐 호킹 이렇게 하면 돼요. 누게릭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이제 극단적 상황이고, 보통 사람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일부 막 풀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 탱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뭐냐면, 그 영화 보는 그 프로 뭐예요? 이름이. 넷플릭스만 하루 종일 보고,
바깥 안 나고 산책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보고 강아지 껴안고 있고 아침도 안 하고 그냥 저녁까지 깨끗이 하고 있고 넷플릭스만 계속 보는 사람들 이게 다 플레버려요.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 아니고 근데 최근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막 그런 상황이 막 보여요. 내가 나이가 들고 70대 넘어가니까 뭐 바깥 활동 아예 안 해버려요. 그전에 그렇게 활동 잘했던 사람들도 안 하고 뭐 하는 물어보면 영화 보면 돼. 텔레비전만 그거 넷플릭스만 본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조심하세요. 그거 그냥 간혹 이렇게 뭐 그냥 간식거리로 이렇게 리프레시 할 때 잠깐 보는 거 좋지만 그 주구장창 보면 예, 여러분들 이거 다 플레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디미엘리네이션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디미엘리네이션이 얼마나 예. 이 스펠링이 어렵습니다. D M-E-Y-L 미엘리네이션 스펠링 알아두세요. 이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자, 풀리면 어떻게 되겠죠? 이제 다시 이제 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막 풀린 거는요. 자, 이게 테이프가 풀렸어. 그러면 엉망이 돼 있잖아, 테이프가. 그러면 야들을 청소하러 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에 틈새로 대식세포가 빠져나와서 이거 더블리스 다 잡아먹어요. 물론 이제 이쪽은 마이크로글리아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자, 조심하세요. 대식세포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긴 한데 BBB나 이렇게 다 파괴됐을 때 그게 언제냐면 그것도 따로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머리 내시탕글레 넘어지거나 이거 머리에 충격받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이쪽에 BBB나 이쪽에 잘린 틈 사이로 대식세포 들어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따로 이제 분야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보통 때는 그런 일은 아니고. 자, 됐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죠? 아스트로사이트. 아스트로사이트도 자, 이 전부 다 뭐죠? 가랑비. 그러니까 진짜 이제 염증을 뿌리 뽑아 드릴게요. 이 가랑비에 다 젖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냐면 웃자라요, 웃자라. 이렇게 돼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작용을 오버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는 뭐라 그랬죠? 야를 다 뜯어먹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치매예요. 그래서 아스트로사이트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야는 그냥 말 그대로 자, 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이 가랑비에 젖으면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인플라마토리 분비를 해요. 자, 프로인플라마토리, 안티인플라마토리란 말을 완전히 몸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 공부하시려면.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 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인플라메이터리 활동이 일어나요. 친염증적 프로인플라마토리 이 작용이 일어나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네, 중요합니다. 두 가지 물질이 줄어들어 버려요. 그 유명한 BDNF.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많이 나와야 이제 정신작용이 아주 그만해. 또 이것도 줄어들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펙터 알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펙터 뭐 이 원알파인가 그럴 거야. 일단 일련 넘버가 있어. 일단 뭐 그렇다. 이거 두 개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원 상태로 회복이 어렵다 그래요. 예, 리스토어 다시 원 상태로 도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브레인 공부해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질인 줄 알아요. 예, 이게 두 개 줄어들어 버려요. 자, 이제 염증 반응이 도대체 왜 이게 단순히 뭐 상처 나갖고 뭐 종기 고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바깥에서 있고 그건 남는 과정이고 그때는 염증이 중요해요. 있어야 되고 한 이쪽에서 그래 안에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리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 앞이 뾰부하다 이런 생각 하는 게 있죠. 머리가 이번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런 이야기만 하죠. 깨어났는데도 회복이 됐는데도 뭔가 머리에 그 안개 속에 있는 뭐 그런 데 있죠. 네, 바로 네, 포구 현상. 포구 현상. 그것도 일종입니다. 이 증후군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없는 상태는 간단해요. 머리가 쌩쌩하다는 사람은 이거 이제 피해 갔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 지금 반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 문제가, 자, 여러분들 왜, 이쪽, 적어줄게요. 자, 나머지 이쪽에 또 5개를 해야 돼요. 시간 없어. 요거에, 야들 지금 요거 2개입니다. 이쪽에서는 모노사이트하고 마크로파지에서 생겼는 지금 염증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한 10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체 생리학에 내가 지금 쭉 봤더니 염증이라는 이 문제가 거의 50%나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혈관, 피라고 딱 하면 일어나는 상황의 그 50%가 염증하고 관계 있다. 이 전신 반응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전신 반응 중에 브레인에 한해서 지금 어떤 상황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에서 또 이제 뭐가 있느냐 빨리 할게요.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착착착착 먼저 이어서 또 여러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요. 사이토카인.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사이토카인 말고 또 카인이 하나 있어요. 에디포카인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나요? 에디포카인. 어디서 나오죠? 지방세포에서 나와요. 에디포카인. 왜요? 발음이 너무 뭐 그런가요? 에디포카인. 요걸 두 개 같이 암기하면 그냥 암기가 돼요. 요건 지방세포요. 그 다음 렙틴도 나오죠. 렙틴도 나오고, 렙틴까지는 안 하고, 요서 그 논문에 의하면, 그 다음 잘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CRP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의 지표잖아요. 요게 C 리스판스 프로테인이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약자 C가 뭐예요? 이 C가 뭘 말해요? 그래서 내가 성질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제 이것도 내가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의 30분 시간 날리고 못 찾았어요. 마지막에 찾은 게 이거는 역사적으로 관계 있어요. 이게 나온 지가 1920년대부터 알아야 돼요. 일단 단백질입니다. 혈중엔담인데 의사선생님들 잘 알아요. 피검사할 때 항상 이 수치가 나와요. CRP 수치가. 그래서 의사선생님들 뭐라 그러냐면 이 수치만 딱 보면 지금 염증 반응이 얼마나 일어났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혈색소 묻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당신이 실제로 염증 반응이 얼마나 일어나는 지표가 바로 CRP 지표예요. 됐어요? 근데 C가 뭐 약자인지 내가 끝까지 찾아봤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아는 사람 혹시 이야기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결론을 쭉 찾아봤더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데 이게 뭐 한 100년 전에 1920년대 무렵인가 이쪽에 연구하는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이 단백질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게 사카라이드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이게 C가 아니어도 약자가 뭐더라. 근데 지나가면서 한 줄 딱 전놨더라고. 자료 몇 번 찾아보면 한 20개 자료를 다 비벼봤는데도 그 많은 논문에도 그래서 진짜 하거나 좀 논문 이런 거 좀 특이한 것도 좀 이게 어원이 뭐라고 좀 적어줘야지. 그래서 내 책을 보라는 거예요. 내 책에는 그런 거 있으면 꼭 찾아가 다 적어놔요. 내가 아쉬워 봤으니까요. 여기 하나 해줄게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있죠. LYP인가? LPS, 그렇지, LPS, 잘하네, 좋아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오늘 처음 나왔다 그래. LPS가, 이게 잘 들었어요. 이게 마스터셀을 트리거예요. 마스터셀 알죠? 염증 반응 일으키는 건 마스터셀. 히스타민 나오는, 네,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약간 관계되는 게 뭐냐, 단백질 중에, 면 종류에 있는 거, 글루텐. 그게 면역 반응 링크돼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게 탄수화물 쪽하고 관계되어 있는 그 기원이 있대요. 자, 그 정도 하면 돼요. 자, 에디포카인, CRP.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요건 강의 좀 했어요. PGE2입니다. 자, 이게 PG가 뭐예요? 이건 알아야지. 그 유명한 포스파글란딘이요. 네, 포스파글란딘. 자,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거는 내 강의했어요. 이거는 아리기토산에 파생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PGE2입니다. 전부 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염증 반응의 주역들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요거는 용어를 알아놔야 돼요. 앞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또 새로운 분야입니다. 뭐냐 하면 SASP. 혹시 들어봤어요? SASP. 예, 이게 이제 최근 떠오르는 강자입니다.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노인 냄새 하면 돼요. 자, SPA 내가 약자 적어줄게요. 시간 없으니까 불러줄게요. 요게 세네센스, 어소시에이티드, 세크레토리 피노타입이요. 기본적으로 다 아셔야 돼, 이거는. 노화 연구에서 지금 하디슈로 떠오르는 게 SASP 물질입니다. 이 분자예요. 오케이? 야들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거 세 가지 하고. 야들이 자, 이제 감 잡았죠? 어마어마한
뭘 분비한다? 이런 걸 다 합쳐갖고 흔히 부를 때는 사이토카인이라 그냥 불러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사이토카인은 그러니까 세포가 분비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역작용에서. 됐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들이 분비하면 이제는 이게 혈류잖아요. 전신에서 이제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용어만 알았어야 돼요. 이렇게 일어나는 이 작용에 동반해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뭐냐 하면 자 빨리 이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 시스템에서 뭐가 일어나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염증 반응 완전 뿌리 뽑아야 돼요. 이제 평생 이제 안 헷갈려야 돼요. 이 5가지 물질이 혈류로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상황이 바로 뭐냐 하면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 하면 이걸 시스테믹 인플라마토리라고 그래요. 시스테믹. 예. 이제 흔히 말하는 뭐냐면 전신 만성 염증 증후군 들어봤었죠? 예. 만성 증후군, 만성 염증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스테믹이란 말 써요. 시스테믹 인플라메이션. 우리나라 말로 전신 염증 반응이요. 전신. 그 다음에 만성 염증 상태로 가요. 이게 뭐 중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개인 중증은 이제 병리적으로 이제 그냥 응급 처방 받아야 되고, 그냥 다 미약한 상태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 갈구는 사람 있고, 소죽은 귀신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전신 염증 반응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게 그 다음 단계로 어디 가느냐 하면 바로 지금 떠오르는 용어가 뭐냐면 뉴로 인플라마토리로 가요. 예, 신경 염증으로 구체적 전신 만성 염증의 구체적 예가 이어서 일어난다는 거. 다른 데서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콩팥에서도 일어날 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진짜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뉴로 인플라메이션, 이게 지금 떠오르는 용어. 오케이. 뉴로 인플라메이션.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요. 신경 염증 반응이에요. 자, 이거 구체적으로 그죠? 보여줬죠? 지금 몇시 일어나요? 신경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사람이 활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렇게 되면 개별 뉴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부른 용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뉴런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뉴로 디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용어를 정확했어요. 뉴로 디제네레이션. 이거 어떻게 보느냐면요, 신경퇴행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신경변성입니다. 신경변성으로 봐요. 어쨌든 신경이 보통 정상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뭐가? 항상 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예. 자, 요게 수반셀입니다. SWANN 셀입니다. SCH야? 그래. 좋아요. 그래, 잘하네. SCH.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수반세포. 그러면 요게 나오면 말초신경이에요. 수반세포. 다 알죠? 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브레인 공부해서 뭐 언제든지 헷갈리면 안 돼요. 됐어요? 여기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뉴로 디그레이션이 일어나면, 자, 이건 결과적으로 뭐 어떤 걸 촉발하느냐 하면 2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 메타가 줄어들어요. 그럼 바로 신경세포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됐죠? 대피질이 얇아진다는 거예요. 2번째가 뭐냐면 화이트 메타는 바로 트랙이잖아요. 네, 신경로잖아요. 이게 뭐가 되느냐? 요 용어를 잘 따르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되면 인텐시브 하게 돼요. 인텐시브.
화이트 메타가 강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강화되는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꼬리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꼬리핵 헤드하고 프리프론탈의 신경이 강화되는 사건이 뭔 줄 알아요? 신경 녹아버려. 이게 강박증입니다. 네. 강박증이. 나도 강박증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예,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중요해라고 하는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병리적까지는 안 갔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수십 가지로 개인마다 다 갖고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강화된 거예요. 그럼 이거 인텐시파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경 변성이라는 말 알겠죠? 이게 정상은 없어요. 표준 편차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뭐 어떤 사람은 만년필에 매니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좀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